안녕하십니까. AI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과학의 실제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된 유봉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김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과학의 실제라는 주제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간단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간단한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사인 유사도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예제를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는 A열에 있는 20명의 사용자가 소세지 구이에서부터 오른쪽 맨 끝까지 있는 연근 탕수까지 각각의 메뉴들에 대한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겨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데이터에는 5점, 그리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메뉴에는 1점, 이렇게 1, 2, 3, 4, 5, 5개의 별점을 입력을 해서 반찬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A열에 있는 이 각 사용자들의 얼만큼 메뉴 선호도가 유사한가, 얼만큼 상반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수치로 측정하는 코사인 유사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명의 사용자들 중에서 메뉴의 선호도가 유사한 사람들은 식성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같이 메뉴를 고르거나 할 때 갈등이 비교적 생기기 적은 집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용자들 간의 유사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뉴 간의 선호도, 유사성을 분석을 하게 된다면 계란말이와 야채 고로케, 참치김치전과 해시브라운, 이 반찬은 얼만큼 비슷한 사용자들이 비슷하게 좋아하는가, 아니면 좋아하는 집단이 상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급식의 메뉴를 배치를 한다든지, 선호하는 메뉴를 함께 만든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유사도가 높은 메뉴들을 가급적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던가, 이런 방식의 메뉴 구성에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을 계산을 해볼 텐데, 엑셀 프로그램 내에는 코사인 유사도를 한 번에 계산해 줄 수 있는 함수를 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벡터의 내적을 이용한 그 코사인 유사도의 그 값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 엑셀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다른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그 코사인 유사도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탭을 눌러보시면 맨 아래에 옵션이 있게 되고요. 그 엑셀 옵션을 열어서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은 기본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 개발 도구 부분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 코드,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한 코드를 작성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는 함수를 직접 구성하고자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맨 위에 항목 메뉴에 없었던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맨 왼쪽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새로운 창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개체 폴더를 눌러서 삽입 모듈을 선택을 하시면 맨 아래에 모듈이 이렇게 하나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처음에는 가장 텅 비어있는 창이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엑셀 비주얼 베이직 안에 있는 이 모듈 창을 열어서 이 모듈에 절차에 맞는 텍스트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엑셀 프로그램에 기능이 없었던 기능인 함수를 직접 우리가 커스텀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텍스트 코딩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작업을 거쳐야 되겠지만 챗 GPT를 이용해서 비주얼 베이직에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3.5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챗 GPT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메뉴 선호도 별점이라는 그 시트 안에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A열에는 그 데이터의 이름, 사용자의 이름이 있고 B열에서부터 각 메뉴에 대한 별점을 쭉 매겨 놓았다라고 데이터를 설명해 주고 이 중 두 개의 데이터의 이름을 선택을 하면 그 데이터 옆에 있는 별점들을 그 별점을 계산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코드를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챗 GPT에게 그대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이름은 cos 언더바 sim 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sim인데 오타를 냈네요. 이대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아래에 이렇게 금방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네, 지금 이 안에는 다시 코사인 SIM이라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전체를 그대로 카피 코드를 하고 다시 아까 열었던 그 비주얼 베이직에 있는 모듈 창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맨 윗줄에 cos 언더바 sim 이라는 이런 이름의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중간 과정들이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하고 텍스트 변수와 실수 변수를 설정을 하고 각 메뉴들의 그 별점 선호도를 벡터화한 다음에 그 각각의 벡터들의 내적을 계산하고 그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는 이런 어떤 수학적인 계산 과정이 이 안에 코드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과 벡터 크기의 계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cos 언더바 sim 이라는 이 함수 안에 코사인 유사도의 값을 구하는 계산을 맨 마지막에 넣어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은 완전히 100% 동일한 두 개의 벡터끼리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면 값이 1이 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혹은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그런 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은 별점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100% 일치하는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가 1이 될 것이고 완전히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의 값이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즉 값이 크면 클수록 유사도가 높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비주얼 베이직 창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엑셀 창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이 데이터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A열에 있는 이 이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맨 첫 번째부터 20번째 사용자까지를 복사를 하고 두 번째 비어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비어있는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에 맨 첫 번째 열에 첫 번째 열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다시 A1 셀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 옵션 중에 바꾸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붙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쪽 A열에 있는 이름과
1행에 있는 요 이름, 두 이름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제이지라는 사람과 코니라는 사람이 이 둘 간의 유사도는 요 두 행과 열이 만나는 요 안에 계산하도록 수식을 입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든 코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함수를 집어넣는 것처럼 cos 언더바 sim이라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모듈을 구성하지 않았다면 cos를 입력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cos 언더바 sim이라는 함수는 원래는 엑셀 프로그램에는 없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듈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괄호 안에 첫 번째 사용자의 이름과 두 번째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 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사람을 유사도를 분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이 함수들을 나머지 칸에 쭉 채워주시면 모든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엑셀을 사용하실 때에는 함수를 복사를 할 때 이 A열에 있는 이름을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A 앞에 스트링 표시를 하나 붙일 것이고 첫 번째 행에서도 이 이름은 아래 칸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B1에 있는 1 앞에도 스트링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쭉 끌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값이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모든 칸에서도 계산을 다 채워주고요.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 숫자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전히 숫자가 너무 좀 빼곡하고 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색조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유사도가 높은 두 사람이 되는 거고요. 파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유사도가 낮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각선에 나와 있는 1은 모두 동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사도가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각선을 제외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았던 곳은 붉은색으로 짙게 칠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제이지와 브라운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0.95만큼의 유사도를, 코사인 유사도를 보였으니까 상당히 유사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이지와 브라운이 실제로 비슷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이지와 브라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도가 높다는 건 좋아하는 음식은 똑같이 같이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함께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고 싫어하는 메뉴는 같이 낮은 점수를 줬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할 겁니다. 점수가 낮으면 함께 낮고 높으면 함께 높고 그래서 이럴수록 유사도가 높게 측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이지와 브라운 이 두 사람은 식성이 비슷하고 선호하는 메뉴가 비슷할 수 있으니까 함께 밥을 먹으러 다녀도 갈등도 적고 친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이게 선생님들의 생각 시선에서는 좀 유치해 볼 수 있지만 제 학생들과 데이터와 분석을 하는 이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메뉴의 선호도를 조사해 오겠다라고 분이 기획을 했던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학생들에게는 같이 밥을 먹는 친구들, 함께 급식을 먹는 친구들, 이분들에게 이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했던 거고요. 정반대로 파란색이 짙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선호도가 많이 성향이 반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제임스와 셀리라는 이 두 사람은 0.71만큼의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 셀리와 제임스는 이렇게 선호도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세지구이 같은 경우도 성향이 많이 다르고 비엔나 케첩볶음 다르고 그래서 주로 한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다른 한 사람이 낮은 점수를 주는 대체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사도가 낮게 측정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금방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같은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주면
누가 선호도가 높고 낮은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추천자 시스템 같은 경우가 바로 선호도가 비슷한 사람끼리를 같은 그룹으로 묶어두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브라운과 제이지 같은 경우가 만약 브라운이 어제 저녁에 어떤 메뉴를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주문을 했다면 브라운과 가장 비슷한 음식의 성향을 보이는 제이지에게 그 다음날 브라운이 배달을 시켰던 브라운이 자주 먹는 그 음식을 제이지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식성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 제이지는 브라운이 먹었던 그 음식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가 바로 추천자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습을 해보게 된 내용은 2022년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타자들의 데이터 성적을 데이터화해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표현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간단한 분석을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엑셀 프로그램 안에 있는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히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자료는 쉽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KB 리포트라는 이 사이트에 있는 이 선수들의 현재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 성적을 그대로 받아서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한 이후에 이 데이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툴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아주 방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쭉 내려보면서 육안으로 찾더라도 금방 어떤 특이한 특이점이 있는 그 데이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122행에 있는 이 최용재 선수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딱 한 경기에 출장을 해서 딱 한 타석에만 들어섰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그 네모 안에 있는 그 타석에 서는 횟수가 딱 한 번이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 한 번의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서 1루까지 출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1년 동안 출루율은 100% 1.000의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WOB의 경우에도 0.871,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경기에 출장한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출루율이 100%라고 해서 출루를 굉장히 잘했던 선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선수들의 데이터들과 함께 섞어서 데이터의 분석을 하기에는 무언가 경향이 맞지 않고 좀 유의미하지 않은 데이터가 끼어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타율이나 밥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안타를 치거나 했던 적이 전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인 경우여서요. 타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즉 결측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이 행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 행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정돈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행의 데이터는 삭제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아래까지 282명의 선수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 중에 우리의 목적은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WAR이라는 이 지표를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이 WAR이라는 것은 야구를 잘 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고 해서 이 선수가 경기에 뛰임으로 해서 그 팀이 1년 동안 한 시즌 동안 몇 승을 더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수치로 이제 가늠해 놓은 것입니다. 즉, 여기 세 번째에는 이 피렐라 선수의 경우,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삼성 팬이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렐라 선수를
자, 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기여도가 7.32가 되는데요. 즉 그 얘기는 피렐라 선수가 삼성에서 경기에 출장하지 않았을 때보다 피렐라 선수가 경기에 출장함으로 인해서 삼성팀은 7.32번만큼 더 이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WAR의 값이 크면 클수록 경기에 승리에 더 많이 기여한 선수, 잘하는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WAR은 마이너스 1을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선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팀에 있는 이 선수의 경우에는 조금 그리 성적이 좀 좋지 못해서 마이너스의 WAR을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수들의 종합적인 어떤 능력치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지표를 WAR이라고 생각을 해서 홈런이나 안타, 볼넷, 도루, 타율 등등과 같은 이 세부 지표가 얼만큼 WAR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즉 타율이 높은 선수가 WAR이 높은지, 홈런을 많이 친 선수가 WAR이 높은지, 이런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어떤 지표가 가장 선수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한 번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추가 기능을 좀 사용을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택했던 이 개발 도구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고, 이 개발 도구에 엑셀 추가 기능을 선택을 해보시면 보통 처음에 이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가 기본값일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분석 도구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분석 도구라는 것을 이제 활성화시켰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이 분석 도구는 데이터 탭의 오른쪽 맨 끝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는 없었던 메뉴가 이렇게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누르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 중에서 우리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거니까 상관 분석을 선택을 하고 입력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범위는 지금 보이는 이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숫자들 전체를 다 한꺼번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경기에서부터 쭉 맨 아래에 있는 WAR까지 이만큼의 지표를 전부 다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분석, 상관 분석을 선택을 하고 입력 범위를 맨 위에 나와 있는 경기에서부터 맨 마지막 선수의 WAR까지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에는 이렇게 경기 타석 타수처럼 이름표를 썼기 때문에 첫째 행 이름표에는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보통 다른 셀이 하나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셀에는 각각의 지표들의 서로서로의 상관관계를 한꺼번에 쭉 분석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건부 서식을 좀 색조를 넣어서 검토를 좀 해보면요.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이 WAR과 다른 지표가 얼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는 제일 유심히 보게 될 텐데요. 이 중에서 빨간색이 가장 짙게 칠해진 이 부분, 즉 WAR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지표는 타점이었습니다. 홈런이나 안타, 타율보다 타점이 WAR과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전한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양의 기울기로 정확하게 추세선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반대로 파란색이 짙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이 두 지표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빕의 경우는 WAR과 그렇게 큰 어떤 연관성을 맺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홈런의 경우도 생각보다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는 좀 낮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꼭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는 당연히 WAR이 높겠지만 홈런을 잘 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타를 잘 치고 파워는 좀 적지만 정교한 타격을 하는 그런 타자의 경우는 홈런은 적지만 높은 타율을 기록하면서 높은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높은 선수가 아무래도 팀의 가장 보탬이 되는 선수구나라는 이런 분석을 내려볼 수도 있고, 나중에 모든 선수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너무 상관계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전부 한꺼번에 다 분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분석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좀 비효율적으로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WAR과 밀접한 강한 상관관계를 맺지 않는 지표들은 예를 들면 도루나 채 0.5가 되지 않는 도루, 밥입,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WOBA까지 상대적으로 좀 상관관계가 낮은 이런 지표들은 과감하게 빼고 나머지 지표들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이런 회귀 분석을 하는 이런 관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간단한 이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어디까지이며 어디까지 데이터를 차원을 축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데이터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볼넷 삼진 이 정도의 지표들을 가지고 WAR이 높은 선수가 누굴까? 어떤 선수가 WAR이 높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추측하는 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 정도까지 아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툴을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것에 사실 지나지 않고요. 수업을 계획하시면서 실은 유의미 학생들에게 관심 있고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실은 이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도 충분히 많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실습을 데이터 과학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실습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